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다. 3년 전 지훈의 형이자 수연의 남편인 민준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평온했던 한 가정이 순식간에 절망과 슬픔에 잠겼다. 민준의 부재는 지훈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의 상실이었고 수연에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거대한 공백이었다. 지훈은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형이 남긴 아내, 즉 형수 수연에게 일종의 책임감과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수연은 슬픔을 홀로 감당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살았던 교회의 작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닫고 정원의 붉은 동백꽃 화분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앙상한 가지에 홀로 피어난 동백꽃처럼 고독하지만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슬픔은 누구도 쉽게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 지훈은 종종 그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형수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전등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문 목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수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전구를 갈아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선 지훈에게 수연이 뜨거운 커피를 건네주었다. 지훈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커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 수연의 눈동자와 그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다. 그 찰나의 순간 수연의 눈가에 남아있던 희미한 눈물 자국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지훈의 가슴을 쳤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었다. 외로움, 고독,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었다. 형수님,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말했고 수연은 커피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이성의 수연에게 향하는 강렬하고 위험한 끌림이었다. 지훈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이후 수연의 고독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형이 없는 세상에서 형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은 욕망과 그 욕망의 부도덕함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가족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태롭고 새로운 시선이 교차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예기치 않은 감정의 시작은 훗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지훈은 일장에서 느낀 감정의 파동 이후 수연의 집을 찾는 횟수를 무의식적으로 줄이려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형에게 배신이 될까 두려웠고 동시에 수연의 상실감에 기대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일에 몰두하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마다 수연의 고독한 눈빛과 커피잔을 건네던 가느다란 손목이 떠올라 괴로웠다. 매일 밤 그는 민준의 영정 앞에서 형, 미안해라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수연 역시 지훈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민준이 떠난 후 수연의 주변에는 위로랍시고 찾아오는 수많은 시선과 동정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훈처럼 묵묵히 그녀의 외로움을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민준의 동생이라는 익숙함과 자신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수연은 지훈이 방문하지 않는 날에는 이상하리만큼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비오는 오후 수연은 집 근처 언덕에 있는 민준의 묘소를 찾았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했고 비를 맞으며 힘없이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여기 있었어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지훈이었다. 그는 우산을 씌워주며 자신의 코트를 벗어 수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수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려는 지훈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간절하게 느껴졌다. 지훈의 손이 그녀의 뺨을 스쳤을 때
수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격렬한 생명력을 느꼈다. 지훈아,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솔직한 감정을 꺼내 놓았다. 형수님이 혼자 슬퍼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형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형수님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의 말은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가족 이상의 복잡하고 억누르는 감정을 읽어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더욱 길어지고 깊어졌다. 지훈은 수연의 힘든 마음을 경청했고 수연은 지훈에게 민준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선을 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한밤중 수연이 잠 못 이루고 거실 창가에 서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시는 거 알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동백꽃 잘 있나요? 수연은 베란다로 나가 지훈이 며칠 전 가져다 준 붉은 동백꽃 화분을 내려다보았다. 응, 지금도 꽃이 활짝 피어 있어. 아주 붉고 예쁘게. 그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민준의 그림자는 조금씩 옅어지고 지훈과 수연이라는 두 개인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금지된 감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서로에게 다가갈수록 죄책감의 늪에 빠질 것을 알았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가 서로였기에 그들은 이 위험한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다. 이 감정의 발전은 곧 큰 갈등을 예고하는 불길한 시작이었다. 지훈과 수연 사이에 끄는 이장에서 시작된 조심스러운 연락과 만남을 통해 점점 더 단단하게 묶여갔다. 그들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간의 보살핌이라는 명목으로 숨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훈은 매일 수연의 안부를 확인했고 수연은 지훈의 목소리 없이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미 연인과 다름없는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지훈은 수연을 돕기 위해 창고 정리를 하러 그녀의 집을 찾았다. 묵은 짐들을 정리하던 중 수연은 민준의 낡은 야구 글러브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민준과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덮쳐왔고 슬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훈은 수연의 흐느낌을 듣고 다가섰다. 그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연은 그 품에 기대어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지훈의 품은 형의 품과는 달랐다. 형의 품은 편안함이었지만 지훈의 품은 낯설고 강렬한 따뜻함이 있었다. 수연은 흐느끼면서도 왠지 모를 안정감과 동시에 위험한 설렘을 느꼈다. 형수님, 이제 그만 슬퍼해도 돼요. 형도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지훈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수연이 얼굴을 들었을 때 그들의 눈빛이 얽혔다. 눈물로 젖은 수연의 얼굴은 슬픔 속에서도 묘한 매력을 발산했고 지훈은 모든 죄책감과 도덕적 경계를 잊은 채 수연에게 다가섰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었다. 그것은 오랜 고독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영혼의 격렬하고도 조심스러운 만남이었다. 키스는 곧 깊은 갈망으로 변했고 그들의 억눌렸던 감정은 폭발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급히 수연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형수님, 미안해요. 제가 무슨 짓을... 지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 역시 숨을 헐떡이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지훈에게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아, 가지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내가 필요한 사람은 너뿐이야. 수연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직감했다. 안 돼요, 형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형에게, 부모님께. 이 관계는 모두에게 상처만 줄 거예요.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창고에 홀로 남겨진 수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와 지훈의 빠른 발소리, 그리고 민준의 야구 글러브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금지된 사랑에 대한 갈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고 이들의 비밀은 그들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장애 사건 이후 지훈과 수연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두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수연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그들의 정신적인 연결을 끊지 못했다. 그들이 느꼈던 격렬한 감정의 여운은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 고통은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원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사랑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지훈의 갑작스러운 회피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지훈과 수연의 어머니, 즉 민준과 지훈의 어머니 혜정 여사였다. 혜정 여사는 아들 민준의 기일이 다가오자 수연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혜정 여사는 수연의 얼굴에서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기류를 읽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뒤에 왠지 모를 불안감과 숨기고 싶은 격정이 느껴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혜정 여사가 수연의 집 정원에서 지훈이 준 붉은 동백꽃 화분 옆에서 발견한 지훈의 라이터를 주었을 때였다. 지훈은 흡연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몰래 피우는 습관이 있었고 혜정 여사는 그 라이터를 단번에 알아봤다. 라이터는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혜정 여사는 이 라이터가 왜 하필 수연의 집에, 그것도 은밀한 장소에 떨어져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곧바로 지훈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아, 수연이와 너희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아니? 지훈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 침묵은 모든 진실을 혜정 여사에게 전달했다. 혜정 여사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내 형이 아내에게, 너희 둘 다 민준이에게 죄를 짓는 거야. 수연이는 내 형수고 너는 내 형의 동생이야. 가족에게 이럴 수는 없어. 어머니의 분노는 지훈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이 형과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혜정 여사는 즉시 수연을 찾아갔다. 수연은 혜정 여사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혜정 여사는 수연에게 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받았던 사랑과 신뢰를 언급하며 내가 어떻게 우리 민준이에게 이럴 수 있니? 너를 그렇게 아꼈던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지훈이에게서 멀어져라. 이 집을 떠나. 가족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자신이 민준에게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매서운 질타를 견뎌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훈과 수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부도덕한 사랑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시선을 감수하고 이 위험한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이들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그들의 삶은 평온했던 궤도를 벗어나 파국을 향해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붉은 동백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곧 처절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머니 혜정 여사에게 비밀이 발각된 후 지훈과 수연은 극한의 고독과 압박감에 시달렸다. 혜정 여사는 지훈에게 해외 지사 발령을 받도록 압력을 넣었고 수연에게는 이혼한 뒤 다른 도시로 떠날 것을 종용했다. 온 가족은 민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이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분노에 잠겼다. 지우는 형에 대한 죄책감과 수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졌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다. 혜정 여사의 질책과 떠나라는 압박 속에서 수연은 자신이 지훈의 발목을 잡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미래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새벽 수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민준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정원에 나가 지훈이 가져다준 붉은 동백꽃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붉은 동백꽃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운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녀는 동백꽃 화분 아래에 민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와 지훈에게 전하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수연이 떠난 지 사흘 후 지훈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 창가에는 먼지만이 쌓여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다가 문득 정원의 붉은 동백꽃 화분을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 놓인 수연의 메모를 발견했다. 지훈아, 너는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는 그래야만 해. 나는 내 형의 아내였어.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선 피어나서는 안 될 붉은 동백꽃이야. 이 꽃은 너를 위해 남겨둘게. 이 꽃을 볼 때마다 너는 나를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해.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수연. 지우는 수연의 짧은 메모를 쥐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깨달았고 자신이 수연에게 준 사랑이 결국 그녀를 떠나게 만드는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 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어머니의 뜻대로 해외 지사에서 경력을 쌓고 돌아왔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붉은 동백꽃 화분을 소중히 간직하며 돌봤고 꽃이 필 때마다 수연을 떠올렸다. 어느 봄날 지우는 우연히 지방 소도시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곳의 작은 공방 거리를 걷던 중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도자기 공방 창가에 앉아 흙을 빚고 있는 여인. 그녀는 바로 수연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공방 이름은 동백 언덕이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지훈을 발견했지만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아니, 수연씨. 어떻게 여기에. 수연은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지훈에게 다가섰다. 여기서 평온을 찾았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지.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 지훈아. 그날 내가 너를 떠난 순간에. 지훈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민준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고 지훈 역시 형의 동생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했다. 붉은 동백꽃은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감정의 순간을 남겼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며 각자의 길에서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훈은 수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이제는 정말로 홀로 써야 할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붉은 동백꽃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피어 있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